엄마, 나 이번 주말에 안 가면 시어머니가 우리 이혼시킬 것 같아. 금요일 밤 딸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에 끌려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7살 준호는 엄마 또 안 놀아줘? 라며 울고 딸은 눈물로 잠드는 날이 2달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사위 혼자 보내자. 그리고 그 토요일 사위만 사돈댁에 갔던 그날 집안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딸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딸은 한숨을 쉬며 구석에 큰 장바구니를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내일 또 가야 돼. 그 말에 저는 저녁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맞벌이에다 7살 준호까지 키우느라 정신없는 애가 쉬어야 할 토요일마다 사돈댁에 불려간다 했습니다. 장보기, 김치 담그기, 냉장고 정리, 청소까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벌써 2달째였습니다. 지난주엔 몇 시에 들어왔더라? 밤 11시요. 설거지까지 하고 오느라. 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손등엔 세제 때문인지 붉은 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좀 쉰다고 하면 안 되니? 내 몸이 먼저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안 가면 이서방만 욕먹어. 어머님은 며느리가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 지난주에도 큰 며느리가 와야 집안일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내일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그네 타고 싶어? 준호야, 미안. 엄마 내일 할머니 댁 가야 돼. 에잉, 엄마 맨날 안 놀아줘. 거짓말쟁이. 아이의 삐진 목소리에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달래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는 딸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준호를 재우고 나서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주말만 되면 숨이 막혀서 도망가고 싶어. 근데 도망갈 곳도 없어. 준호가 엄마 또 안 놀아줘? 그러는데 진짜 눈물 나와. 나 나쁜 엄마 같아.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시누이들 틈에서 눈치 보며 주방에 서 있던 제 젊은 날, 아무도 제 고단함을 몰라줘 더 서러웠던 그 시절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어른들 수저놓고 설거지 산더미를 혼자 치우던 그 날들 말입니다. 딸이 제 옛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한번 제대로 겪어봐야 끝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말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 가족 모두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막 출근 준비를 하듯 서둘러 집을 나가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울린 안사돈의 목소리는 이미 와야 한다는 확정형이었습니다. 큰애야, 오늘 꼭 와라. 김장 조금 하고 냉장고도 좀 치우고 아 맞다 베란다 정리도 좀 하자. 요즘 정리가 안 돼서 미치겠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진짜 쉬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어.
지난주에 11시까지 있었는데 또 가야 돼. 저녁에 사위 이도윤이 퇴근해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서방, 주말마다 사돈댁에 가는 건 너도 힘들지 않니? 그야 힘들죠. 근데 부모님 뵈러 가는 거니까요. 도와야 하고요. 그 말투에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가는 건 당연하고 자신은 그저 따라가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섬뜩했습니다. 사위조차도 며느리는 간다는 사돈댁의 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너무 지쳐 보이는데. 괜찮아요, 장모님.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엄마가 며느리는 집안일 거들어야 한다고 늘 그러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래요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의 고단함이 숨어 있는지 사위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밤늦게 돌아와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있던 모습, 엄마 나 발이 너무 아파하며 신발도 못 벗고 있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저는 가만히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한번 제대로 체험해야 아는 일이 있어. 창밖을 보니 아직도 불 켜진 사돈댁 생각이 났습니다. 저쪽에선 지금쯤 또 며느리 오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빨래도 쌓여 있고 냉장고도 정리 안 되고 반찬도 떨어졌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사돈은 어떨까? 지난번 명절 때 보니 바깥사돈은 뭔가 미안해하는 눈빛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 애들 자주 오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날 밤 빨래를 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한번 겪어봐야 알겠어. 마음속 결심이 또렷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달라져야 할 사람은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래, 이번엔 누가 한번 겪어봐야 알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오전에 시장에 나갔다가 영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언니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네에서 제일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언니에게 딸 이야기를 털어놓자 언니가 손사래를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미정아, 그 집은 며느리가 사람이 아닌 줄 아나 보다. 매주 토요일마다 불러. 그게 말이 돼? 사위 한번 보내봐라. 사돈이 눈뜨게 될 거다. 그러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아니 뭘 생각만 해. 당장 이번 주에 사위만 보내. 안 그러면 너희 딸 허리 나간다. 영자 언니의 그 말이 제 등짝을 세차게 밀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젊은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명절이면 손님 수십 명 상 차리고 설거지 산더미를 혼자 치우던 그날들. 그때 누군가 한 번이라도 며느리도 힘들겠다고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해서 집에 오자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방, 이번 주 토요일엔 혼자 사돈댁에 가면 어떻겠니? 제가요? 왜요? 서연이는요? 서연이가 너무 지쳐있다. 자네도 큰아들이잖니. 아들도 부모님 집안일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잠시 멍해 있던 사위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집안일은 서연이가 더 잘하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 부모님인데 자네가 가면 되지. 거실에서 듣고 있던 서연이가 깜짝 놀라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갈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서연아, 이번엔 엄마 말 들어. 내가 쉬어야 해. 제 목소리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모습의 딸도 사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위는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결국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어머님이 화내시면 괜찮아. 한 번은 누군가 겪어봐야 알아. 딸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번엔 제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어떤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연이가 부산하게 짐을 싸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사위는 신발끈을 매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나 혼자 가는 건 좀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당신이 알아서 얘기해. 나 이번엔 진짜 못 가겠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며느리 된 것 같아. 도윤이만 보내고. 아냐, 서연아. 오늘은 그냥 쉬어. 준호는 내가 볼게. 저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딸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말없이 국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쉰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까요? 아침을 먹고 난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돈댁에서 장을 보고 있을 시간, 딸은 처음으로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 무렵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왜 서연이는 안 왔냐고 계속 물으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전화 너머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서연이는 어디 갔어? 오늘 김장하기로 했잖아. 잘 설명드려. 서연이가 얼마나 지쳤는지 자네도 알잖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호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엄마가 화나셨어요. 며느리가 와야 일이 되는데 왜 안 왔냐고. 자네가 아들이잖니. 자네 부모님 집안일인데. 네, 그렇긴 한데 제가 김장 담그는 걸 잘 몰라서.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은 몰라도 되는 일이었나요? 며느리도 처음엔 다 배우는 건데 말입니다. 저녁 6시 사위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아버지가 엄마한테 당신이 좀 적당히 해라. 애들도 바쁜데 매주 왜 부르냐고 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좀.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 같은 것도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어땠는데? 김장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냉장고 정리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이가 이걸 매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사돈댁에서는 생각보다 큰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을 먹으며 사위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오늘 좀 충격 받으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사위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김장 배추를 씻고 있는데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애야, 서연이는 왜 안 왔냐? 걔가 와야 집안일이 되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느리냐고요. 그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서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평일에 야근도 많고 주말마다 여기 오느라 쉴 시간이 없어요라고요.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 핑계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굳어진 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제 엄마지만 서연이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물을 확 끄시더니 당신 좀 적당히 해라. 애들도 바쁜데 왜 매주 불러? 서연이만 힘들게 하지 말고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바깥사돈이 그렇게 말했다니.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며느리가 집안일 돕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그냥 한숨만 쉬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로 두 분이 말을 안 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는 사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우리 집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 방에 있던 서연이가 나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당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집안 안에도 갈라진 틈이 존재했고 그 틈은 분명히 더 큰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요. 일요일 저녁 조용히 밥을 먹던 사위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서연이와 저는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표정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가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려고요. 순간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어제 가보니까 이게 매주 할 일이 아니더라. 내가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있다가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어제 아버지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주말마다 본가 가느라 준호도 제대로 못 놀아줬고 서연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어머님이. 내가 얘기할게. 내 부모님이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위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수요일 저녁 사위는 직접 안사돈에게 전화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찾아뵐게요. 전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도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저희도 주말에 쉬어야 해요. 서연이는 평일에 야근도 많고 준호도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야 하고요. 그래도 매주 오던 걸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이라니.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사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신 갈 때는 제대로 도울게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필요한 일 다 하고 올게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윤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제 결정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잘했어, 이서방. 정말 잘했어. 저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이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사위에게 안사돈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 왔습니다.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정말 화나셨나 봐.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목요일 아침 안사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스피커폰 없이 사위 혼자 받았지만 목소리가 워낙 커서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우리한테 기대지 말아라. 명절에도 오지 마라.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사위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들었어. 괜찮니? 서연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며느리 된 것 같아. 시어머님이 저렇게까지 화내시는데. 아냐, 서연아. 내 삶을 지킨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바깥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온 전화였습니다. 사돈. 바깥사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집사람 성질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바깥사돈 덕분에 도윤이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매주 애들 부르는 건 너무하다고요. 근데 집사람 성격이 워낙 강해서 이번에 제대로 싸웠습니다. 사돈, 명절 때는 편하게 오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 단단히 얘기해 놨으니까요. 며느리 붙잡고 일 시키는 일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중 누군가라도 우리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금요일 점심 시장에서 영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야, 미정아, 그 집 어떻게 됐어? 언니, 사위가 한 달에 한 번만 가겠다고 선언했어. 영자 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잘했다. 사돈이 뭐래? 화내면서 명절에도 오지 말래. 에이, 그것도 나중에 풀려. 명절에 가서 인사드리는 사돈 사이면 충분한 거지. 딸 허리 지켰으면 성공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놓이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주말, 집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서연이는 준호와 함께 레고를 하고 있었고 사위는 옆에서 설명서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웃어. 엄마 오늘 안 가.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서연이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끊어진 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줄이 더 단단하게 생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토요일 저녁 우리 집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준호가 거실 바닥에 보드게임을 펼쳐놓고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겼어. 우리 준호 대단하네. 서연이는 소파에 편히 기대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주말이면 늘 어두웠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사위도 치킨을 꺼내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주말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저는 접시에 치킨을 담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사람 사는 집 같네. 한 달에 한 번 약속대로 사위와 서연이는 사돈댁에 갑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아침 일찍 가서 오후 5시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김치도 함께 담그고 청소도 함께 하고 할 일을 다 마치면 딱 그만입니다. 안사돈은 여전히 조금 서먹하지만 더 이상 주말마다 오라는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바깥사돈이 중간에서 많이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 추석 때 인사차 사돈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를 하루 종일 붙잡아뒀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바깥사돈이 슬쩍 말했습니다. 사돈, 며느리는 너무 잡아두지 말자고 내가 얘기해놨어요. 애들도 바쁜데. 안사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예전처럼 좀 더 있다 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우리는 사돈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단 낫네. 어머님이 조금은 이해하신 것 같아. 사위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호는 뒷자리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아이도 편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서연이가 주방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때 도윤이만 보내자고 안 했으면 난 지금도 매주 울면서 다녔을 거야.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내 주말을 되찾았어. 도윤이도 변했고,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우리 가족같이 느껴져.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우리 식구는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준호가 그네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나 높이 올라갔어. 서연이와 사위가 나란히 서서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우리는 단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자주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토요일이 기다려져. 예전엔 토요일이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시댁 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며느리도 딸도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킬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 있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주말은 안녕하신가요?